봅시다. 24년 9일 10월 29화 기술적 은유와 언어적 은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 이 정도로 이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but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s. 해석 쉬워요. 기술적인 디지털 기술들은 are related to, be related, 관계되다, 관련되다라는 거죠. BPP로 써주셔야 되는 거 주의하고. 자,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metaphor. metaphor이라면 은유, 비유 이런 뜻이죠. 은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데? essentially. essence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essential 이러면 본질적인, 근본적인, fundamental 이런 뜻을 가지면서 또는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essential 이라면. 그래서 essentially 이러면 여기서는 필수적으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은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뭔 말이야? 디지털 기술의 본질은 은유라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디지털 metaphors, 디지털 은유들은 are different from 이라는 뭐뭐 다르다라는 말이죠. 뭐뭐가 다르다? 뭐랑 다르대? linguistic ones. linguistic이라면 언어와 관련된, 언어의란 형용사입니다. 언어의 ones와 다르다. 여기서 ones가 받는 건 요 metaphors 가리킨 겁니다. 오케이? 좀 적어줄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자,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은유와 관련돼 있대. 근데 디지털 은유라는 것은 언어적 은유와 뭐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죠. 디지털 기술은 은유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나, 관련이 되어 있으나, 디지털 은유라는 것은 언어적 은유랑은 포인트는 요거야. 중요한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니까 이 글의 전개가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가 어떻게 중요한 면에서 다르다라는 건지,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글이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다음 linguistic metaphors. 자, 이제 여기 나오네. 언어적 은유가 먼저 나오네요. 언어적 은유는 어떻대요? passive, 수동적이래. passive는 수동적인이란 뜻이거든. 수동적이래. 어떤 면에서? in the sense that blah blah. 대절이라는 의미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assive의 반대어인 active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의미에서?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동격의 접속사 that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보자고. The audience면 청중이죠. 청중이 needs to choose to blah blah. 이렇게 동사 원형하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자, 뭐 하려고? actively, 적극적으로 enter the world, 세계를 들어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세계인데? metaphor, 은유에 의해서 proposed, BPP입니다. BPP래.
과거분사입니다. pp. propose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제안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은유에 의해 제안된 세계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언어적 은유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볼까요? 이 세상은 무대다, 무대와 같다, 연극 무대와 같다, 이런 지금 언어적 은유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러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다라고 했어? 이거를 듣는 청중이 그 은유에 의해 제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무대와 같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청중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데? 라고 이 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요 은유에 의해 제한된 세계는요, 인생은 연극과 같다. 그리고 이 연극에서 각자의 이 인생이란 것은 각자의 사람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청중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요 세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언어적 은유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즉 청중들이 이렇게 은유에 의해 제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치? 수동적이야. 그러면서 제가 든 예시 말고 지금 이 말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time is a beggar. 자, 셰익스피어의 은유인가요? 자, 근데 어떤 은유인데? Time is a beggar. beggar가 구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beggar이라면 구걸하는 사람들, 거지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자, 어디에서 셰익스피어의 은유인 시간은 구걸하는 자이다, 거지이다 라는 이런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는 청중이 is unlikely to 동사 원형. 자,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라면 동사 할 가능성이 크다, 동사 할 것 같다.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적으세요. 동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unlikely면 반대야. 동사 할 것 같지 않다, 동사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 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동사 뜻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is unlikely to 동사 원형, 이해하지 않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네. 이해할 가능성이 더 작다,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그치? 뭐를? The metaphor,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대요. 뭐 없이는? Without cognitive effort,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리고 뭐 없이는? Without further engaging. engage면 뭐뭐를 끌어들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뭐를 참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참여하는 것, 끌어들이는 것 없이. 뭐를 끌어들이는데?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 더 끌어들이는 것 없이. 오케이? 요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무리하게 와서 자꾸만 구걸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귀찮게 하고, 즉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를 지닌 언어적인 메타포, linguistic metaphor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linguistic metaphor의 예시를 하나 등으로 준 거예요. 여기에 for example 이런 거 집어넣으면 참 좋겠지.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뭐 없이는 어떤 인지적인 노력. 이게 뭔 말일까? 거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일까? 이러한 인지적인 노력이나 뭐 없이는 더 많이 셰익스피어의 프로스 이러면 산문이거든요. 산문 그 산문 뭐 글 이거 있잖아. 산문시 할 때 산문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는 즉 셰익스피어가 쓴 책을 좀 제대로 읽어보거나 셰익스피어가 썼던 글을 들고 와야만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요 예시를 든 이유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어적 은유가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on the other hand가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반면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그리고 언어적 은유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그 반면에 technological metaphors 기술적인 은유가 나와요. 자 보자고. 그 반면에 기술적 은유는 are active 적극적이래요. and often imposing이라고 돼 있네. 일단 imposing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라는 걸 떠나서 정반대라는 게 확 느껴지죠? 아까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라고 했는데 기술적 은유는 적극적, 활동적이다라는 말이니까 그치? 능동적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수동적이다 이 반대말 능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impose가 뭐를 강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강요하다. 그래서 강요적인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are active and often imposing 이 정도로 보면 돼요. 활동적이고 그리고 강요한데 활동적이다라는 말은 뭐고 강요한다라는 말은 뭐야? 자 어떤 의미에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대절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 요 대절입니다.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s.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들이 깨달아진다, 실현된다. realize를 여기서는 실현하다라고 해석했네. 실현된다, real로 만들다라는 말이니까 realize 여기서는 뭐뭐를 실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네요.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들, 즉 이 기술적 은유들이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액티브하고 imposing하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디지털 아티팩트인데 주격 관계되면서 대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동격 접속사 대시고요. 뒤에 완전 문장이 나오니까 이 대신 주어가 없어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디지털 아티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수일치 주의를 해주세요. R입니다. is가 아니고. 수일치 주의. 자,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적으로 하는 디지털 아티팩트,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하면서요? 분사 구문이 나오죠? forcefully, 강하게 라는 건데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As they forcefully change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이 technological metaphor입니다. 이 기술적인 은유들이 강력하게 change a user's meaning horizon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언어적 은유는 뭐였습니까?
언어적 은유는 독자가 작품 속으로 작품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적 은유가 만들어 놓은 언어적 은유가 만든 세계 여기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하다라고 했잖아. 독자가 안 들어가면 어쩔 건데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해 못하잖아. 그래서 수동적인데 요거는 기술적 은유는 사용자가 기술이 반영된 상황 속에 이 기술이 반영된 상황들 속에 그것들이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용자가 기술이 반영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라는 면에서 액티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기술이 적용되어서 바뀐 변화한 환경에 강제로 배치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음악을 틀었더니 차가 들썩거려요. 이렇게 말해. 차가 실제로 들썩거리겠어요? 아니지. 음악을 트니까 신난다. 그래서 차도 신난다. 차가 직접 신나진 않겠지만 차가 들썩거릴 만큼 이 음악이 굉장히 신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술이라는 기술이 반영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 기술이 적용되어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강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장이죠. 자, 다음 문장. 기술적인 크리에이터를 만든 사람들이죠. 기술적인 창작자들은 afford to 동사 원형이라면 동사 할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 cannot afford to니까 동사 할 여유가 있을 수 없다. 동사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할 여유가 없다?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 오형식 문장입니다. require 목적어, 목적격, 부어 목적어가 목적격, 부어 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뭐하도록?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가 궁금해하도록. 뭐를 궁금해하도록? How the metaphor works. 그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할 여유가 없다. 이런 거지. 내가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셰익스피어의 비유를 따르면 시간은 beggar, 거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 했어? 시간은 거지이다 라고 말했는데 엥? 제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데? 그치? 이렇게 느낄 거고 제 입장에서는 시간은 거지다. 미쳤다. 진짜 이 새끼들이 내 말을 이해하려나?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거지다. 이 말을 듣는 놈들이 과연 내 이 비유, 내 기가 막힌 이 은유를 이해할까? 이게 지금 그들의 잠재적 독자가 그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하지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 기술적 은유는 언어적 은유 말고 이런 기술적 은유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이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럴 여유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얘네들은 바쁘지. 그래서 보통 normally the selling point 판매 지점이거든요. 판매 지점. 그래서 판매 지점 뭐야? selling point 예를 들어 그 음식으로 치면 킥이죠. 킥. 그 안성재 셰프가 한 팔릴 만한 지점. 그 제품의 장점 그런 거죠.
그 selling point는 그 은유가 먹힐 만한 부분은 t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그 기술의 유용성은 is obvious 명확하대 at first glance glance면 흘낏 보는 거죠. 한번 슬쩍 본 것만으로도 야, 이 기술 진짜 유용한데? 라고 이 유용성이 확실하다, 명확하다 라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신기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기술을 잠재적인 독자들이 경험을 해보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요구할 여유도 없죠. 요구할 필요도 없고 왜? 그냥 딱 봐도 그 신기한 기술이 딱 봐도 유용하다면 당연히 그냥 독자들이 관심을 갖겠지. 다음 반면에 Shakespeare is beloved in part.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받는데 in part 부분적으로. 제가 약간 잘못 그어놨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사랑받습니다. in part면 부분적으로 얘가 꾸며준다라고 봐. 부분적으로 주어가 동사하고 동사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사랑받는다. 이렇게 받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의 작품들의 의미는 수일지주의를 해주시고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시 명확하지 않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대. 여기 obviously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치? 셰익스피어의 아까 시간은 거지다 라는 말을 그 언어적인 은유를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명확하게 와닿진 않았잖아. 그치? 또 그리고 그 작품들의 그 자기의 그 언어적 은유들의 의미가 requires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some thought 약간의 사고, 생각을 요구한대요.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이러면 on the part of 뭐뭐뭐 이러면 뭐뭐 측에서 독자 측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러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사랑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은유가 나쁘다, 언어적 은유가 나쁘다, 뭐가 더 좋다 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고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디지털 은유가 기술적 은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언어적 은유를 먼저 보면은 언어적 은유는 어땠어? 내가 이 언어적 은유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이 언어적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인지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바로 와닿지는 않네 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언어적 은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뭔 개소리야 이런 거에 그치는 거고 그치? 반면에 기술적 은유는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는 가 바로 이해도 가고 이 기술적 은유는 액티브하다라고 했죠. 그치? 사용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형성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면 또 질문을 해주셔요. 아시겠죠?